2026년 1월 1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목표라는 주제를 달고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는 5,000포인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코스피 5,000이 목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 아닌 공약을 하심으로써 진짜 5,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열기가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5,0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분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불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안에 있었던 문구 중에 목표가 나를 이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구가 되게 마음에 와닿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인간은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입학하게 되면 나 고등학교 가고 싶어, 아니면 뭐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나 대학교 가고 싶어,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직해야지, 취직한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뭐 그런 뭔가 미래에 대한 기다림을 계속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저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제 스스로 제가 막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 되게 많이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일이 터져서 제가 엄청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2008년도라든가 뭐 그랬을 때보다 제 스스로 더 견디기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성인이 돼서 제가 목표로 만들었던 일들이 이제 뭔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경제방송인이었습니다. 경제방송을 위해서 10년 동안에 올인을 했고, 근데 결국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찌 해서 또 주위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돈다방 미쓰리라는 또 저만의 방송이 허접하지만 또 있다 보니까 어찌 잘 버티게 해줬던 거고, 최근에 제가 한 2, 3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는 바로 제 삶의 목표였던 행운이를 잃어버린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로지 빨리 돈 벌어서 행운이를 키우면서, 행운이랑 같이 살면서 계속 이제 월세로 이사 가고 막 하다 보니까 강아지한테 계속 새로운 곳에 어떤 변화, 환경적인 변화 주는 것이 스트레스 받고, 저도 이제 행운이랑 좀 여유롭게 살아야겠다라는 오로지 그 목표로만 달려오다 보니까 행운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넌 다음에 그 모든 게 그냥 다 의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방황과 방황을 또 이겨내고 또 다시 이제 목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저만의 삶이 그런진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돈다방 미쓰리에서 몇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내가 100만 원을 모아야지 하고 딱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96만 원, 97만 원까지 막 모아져. 그러면 이제 3만 원만 더 모으면 드디어 이제 100만 원이야 가 되는데, 꼭 그쯤 돼서 그 돈을 깨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그게 비록 100만 원도 마찬가지고 1000만 원도 마찬가지고 1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걸 돈이라는 것에 비유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야 미쓰리, 너만 그래, 나는 안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어 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삶을 돌아보면 뭔가 되게 계속 아쉬운 거예요.
뭔가 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두들기면서 트라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순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뭔가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래도 뭔가 계속 이렇게 두들기려고 하는 노력도 해보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자, 제가 왜 목표라는 주제를 달고 이렇게 긴 오프닝을 했느냐. 코스피가 이제 160포인트 남았습니다. 5,000포인트 될 때까지. 제가 어저께 방송 중에 은연중에 슬쩍 자, 5,000포인트를 넘어가서 꺾일까요? 넘어가기 전에 꺾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는 요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24년 7월이었죠. 7월 11일로 기억합니다. 코스피가 2,896포인트였나요? 그죠? 하여튼 그 손만 쭉 뽑으면 2,986포인트에 갑자기 제가 지금 컴퓨터 HDS를 꺼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3,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무너졌습니다. 그죠?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에도 5,000포인트를 좀 앞두고 좀 힘든 시간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오늘 돈다방 미쓰는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한 주 동안의 증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840포인트로 마감했잖아요. 48포인트 상승했고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러니까 1월 12일부터 16일 동안 5거래일 동안에 코스피가 5.5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 넘게 상승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올해 들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그 상승폭은 15%고 그 15% 가운데 5%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포인트까지는 고작 16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160포인트?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지수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아니면 뭐 50포인트씩 꾸준히 올라도 뭐 5,000포인트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최근 들어 주식시장을 언제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립니까? 2006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2003년인가 4년도에 만들어진 적립식 펀드의 유행이 본격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2006년부터 미친 듯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그때 제가 증권사 근무하면서 손님한테 제가 종목 추천해서 한 달에 10%씩 수익 내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무슨 소리야 적립식 펀드가 지금 한 달에 30% 수익 나는데 이랬던 그 상황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해드렸죠. 원리가 똑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된통 한번 주식시장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 어떤 상승 랠리의 본질을 제가 그때 캐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20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랠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때와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6년 이후에 약 20년 만에 나타난 강력한 상승 랠리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증권사들이 좀 조정받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김영익 전문가가 코스피 3,5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전문가들도 야 이건 진짜 무서울 정도다라고 느끼고 있을 거다. 이런 분위기는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더 흡사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요.
이번 주 NH투자증권은 4,400에서 4,8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고 증권사 의견을 보면은요. 삼성증권은 밸류에이션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밸류에이션 부담 없다고 합니다.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제가 나중에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 그 누구보다 이런 판세를 지금 정확히 읽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분위기가 2006년과 흡사합니다. 돈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대신증권은요. 당분간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자, 수출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그저께 뉴스인가요? 고점 논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데 문제는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지만 이미 주식이라는 녀석은 그런 미래를 땡겨 쓰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미 반영될 수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고 문제는요.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주식 종목들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은요. 다른 종목들은 과연 얼마큼 선방할까?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거라는 거는 일부 업종이고 나머지 업종은 과연 얼만큼 방어할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NH투자증권은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피는 상승 흐름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은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수급이 뒷받침돼야 된다. 지금 고객 예탁 자산이 9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있다고 수급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그때 뭐 증시 예탁금 없었겠습니까? 그때가 피크였어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피크였습니다. 그런데 적립식 펀드로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랠리를 한 방에 무너뜨린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고객 예탁 자산이 없었겠냐고요. 즉 고객 예탁 자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밸류에이션 다 말장난입니다. 물론 증권사들이니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액면가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뉴욕 증시에서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에서 떠들어댈 특별 연설이라고 합니다. 21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밤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1월달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입에다가 자물쇠를 취하는 기간으로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이 어떤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단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자, 1월 19일 월요일 날은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열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폭 하락했거든요. 근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뉴욕 증시는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1월 19일 우리만의 플레이, 그러니까 20일까지 우리만의 플레이어가 막 신나게 막 진행이 되면 1월 19일, 1월 20일 이틀 동안 안에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죠. 과연 그 안에 5,000을 찍을 것인가? 그게 굉장한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월 20일 화요일 날은요. ADP 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요건 별로 의미가 없고
넷플릭스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부터 1월 23일 금요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진행이 되는데 다보스 포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 21일 수요일 날 트럼프가 특별 연설을 하는데 과연 트럼프가 뭐라고 그럴 것이냐. 트럼프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세계를 위해서. 안 그러겠죠. 걔는 그냥 지금 막 싸질러 대고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리스크는 트럼프가 저렇게 돌진하고 있는 트럼프의 럭비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근데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결코 평화적이지 않고 졸라 이기적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1월 20일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상청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작년 3분기 미국의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한 달 전에 발표된 최초치 그러니까 속보치는 4.3% 상승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 10월 달, 1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셧다운 영향으로 늦게 집계가 됐는데 지금 둘 다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수까지 포함해서 전월 대비 한 0.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처럼 보고 있어요. 그리고 1월 23일 금요일 날은 1월 달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1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 지표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둔화됐고 뭐 개인 소비 지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치가 0.2%밖에 상승될 것 같지 않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걱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부진해서 경제를 이렇게 부진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둔화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경기 둔화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이고 있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단 고용 지표만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미국 경제 안 좋아요, 안 좋아했을 때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 모르겠는데 고용 지표 중요하거든. 고용 지표 좋다? 고용 지표 좋으니까 미국 경제 좋은 거야. 라고 했던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금 개판 5분 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지금 과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증시가 과하게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5,000포인트를 앞두고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소비자 심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식은요. 제가 실물 경제와는 따로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5,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주식시장도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엄청난 성과급을 받게 되고 주식이 뭐 3배가 터지고 난리가 부르스가 났는데 다른 종목들은요. 그리고 실물 경제는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습니다. 지금 그나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가게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가게가 망한다든가 업종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 계속 체크하잖아요. 가장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도 잘 버텼던 가게들 그 이후에 아니야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던 가게들도 최근에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안정된다? 저는 그거 굉장한 증시의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죠? 뉴욕 증시에는 미국 경제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객 예탁금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도 고객 예탁금은 충분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넉넉하다고 증시가 계속한다? 그거는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그죠? 근데 리먼 사태 때문에 한 방에 가잖아요. 지금 그런 악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경제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기대감이라도 올라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도 안 하겠다고 하고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항상 약간 냉정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과연 코스피 5,000포인트가 간다고 해도 그게 주는 의미가 뭘까? 코스피 5,000이 도달해서 계속 5,000을 이제 유지하고 그 상태로 이제 6,000 가고 7,000 가고 10,000 가고 그래야 되는 판이면 모르겠는데 5,000 까꿍 하고 찍고 다시 5,000과 점점 멀어지는 상태에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주식시장이 힘들어지는 악재가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눈다방 미쓰리 목표라는 제목을 달고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요. 5,000포인트 가면 땡큐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5,0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벤트 종목들이 수익을 잘 내고 특히 잘 매도했는데 딱 매도한 다음에 매도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쾌감 요런 것들을 맛보고 그리고 그런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가 6,000이 가든 다시 3,000으로 꺼지든 언제든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는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뭐 코스피 5,000 시대가 열었다 막 하도 난리부르스를 치니까 제가 2006년도와 비슷한 랠리를 보이는 이 시점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냉정하게 짚어봤습니다.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에 코스피 2,400포인트가 바닥이다라는 걸 누구보다 정확히 맞췄던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론자가 아니에요. 자, 오늘 논다방 미쓰리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19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저는 21일이 또 수요일이네요. 세 날 가네요. 그러면 22일 날 1월 22일 목요일 날 제가 화요일 뉴욕 증시와 수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뭐 테마 업종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요거 커리큘럼 만들어서 지금 우리 회원분들을 상대로 라이브 하려고 좀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후반에 추워진다고 하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 아니죠. 돈 꾸준히 버시고 기분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